저 이 영상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요, 진료실에서 이 얘기 꺼내면 환자분들이 처음엔 듣기 싫어하세요. 원장님, 요요 어떻게 막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요요는 막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이걸 들으면 표정이 바뀌셔요. 그럼 전 뭘 잘못한 거예요? 하고요. 잘못한 게 없어요.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딱 들으시면 왜 열심히 했는데 맨날 같은 자리로 돌아왔는지 딱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환자를 9년 동안 봐온 한의사예요. 1만 명 넘게 진료하면서 하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요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모르고 다이어트 하시면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랑 어떻게 하면 설계를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항상성. 몸은 원래 살찌게 되어 있다. 일단 요요가 왜 오는지부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요. 다이어트 끝나고 다시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쪘다고요. 근데 그거 절반만 맞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원래 이 상태가 익숙해 라고 버티는 힘이에요. 추우면 체온을 36.5도로 올리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올라간 심박수는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요. 오른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도 항상성이에요.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지방이 줄어들면 렙틴 호르몬이 감소하고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더 먹고 싶어지고 덜 움직이게 되고, 그게 바로 요요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성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몸이 이게 정상이다 라고 학습하면 그 기준이 다시 바뀌거든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인슐린 사이클과 활동량. 요요는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요가 오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뭘 먹느냐에 있어요. 저한테 이런 분이 오셨어요. 똑같이 적게 먹었는데도 요요가 왔다고요. 그래서 뭘 드셨냐고 물어봤어요. 아침에는 바나나, 점심에는 일반식, 저녁에는 고구마. 그리고 중간에 달달한 커피 한두 잔? 칼로리만 보면 많지 않은데 요요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요는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체중 관리의 핵심은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남은 잉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식사 후에 남은 잉여의 당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거나 지방으로 바꿔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가 돼요. 혈당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고 그러면 몸이 신호를 보내요. 혈당 떨어졌다. 당 보충해. 그래서 또 단계 당기는 거예요. 단 거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혈당이 급하락하고, 그러면 단계 또 당기고, 그러면 또 먹고. 이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당이 당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식욕인 줄 알아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을 먹어도 체지방으로 더 쌓이기 쉬운 몸이 돼요. 그래서 살이 훨씬 찌기 쉬워지는 거예요. 뭘 먹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칼로리도 중요해요. 먹은 것보다 쓴 게 많으면 안 찌고 적으면 저장되죠. 근데 요요가 오는 분들 대부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현재 내 활동량에 맞는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요.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앉아서 일하시는데 예전에 활동적이었던 때 드시는 양만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맞춰가냐 하면 배고픔을 1부터 10까지 정했을 때 3에서 4 정도 배고픔이 몰려오면 그때 드시는 거예요. 배고프긴 한데 아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드시다 보면 전 식사에서 얼마나 먹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배고픈 타이밍 3, 4가 너무 빨리 오면 전 끼니가 부족했던 거예요. 3, 4가 늦게 느껴지면 전 끼니가 조금 많았던 거죠. 이걸 반복 학습해서 식사 타이밍에 맞는 식사량을 조절하다 보면 내 활동량에 맞는 식사량을 몸이 스스로 찾아가요. 칼로리 계산 없이 몸의 신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 처음엔 잘 안 잡혀요. 오래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특히 더요. 당류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야 진짜 배고픔과 가짜 식욕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 감각을 되찾는 게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세트 포인트와 한의학의 신호, 내 몸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그럼 그 감각이 돌아오면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트 포인트의 변화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항상성의 기준점, 이게 바로 세트 포인트예요.
다이어트의 완성은 몸이 유지하려는 기준 체중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면 덜 먹어도 덜 배고프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고 요요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체중계 숫자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따로 있어요. 혹시 다이어트 초반에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식단 잘 지키고 있는데 괜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 이거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세트 포인트가 아직 높이 있다는 신호예요.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줄이는 거예요. 손발이 유독 차가워지고 추위에 민감해지면 몸이 열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초반인 거예요. 반대로 세트 포인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신호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밥을 먹다가 자연스레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먹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잡혀요. 사소해 보이는데 중요한 신호예요. 장 리듬이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장이 안정되면 야식이 당기는 것도 자연스레 줄어들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체질 개선이라고 불러요. 저는 진료실에서 혀를 꼭 확인하는데요. 메롱 한번 해보세요. 하고요. 혀에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거나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남아있으면 비위 기능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설태가 얇아지고 혀가 선홍색을 되찾으면 체중이 그대로여도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안심시켜드려요. 그리고 아침 체온이 36.5도 내외로 안정되기 시작하면 손발 냉증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내 몸이 새로운 체중을 받아들이기로 시작한 거예요. 대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체중계보다 이 신호들을 먼저 보세요. 숫자가 안 움직여도 이 신호들이 느껴지면 다이어트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체질 전환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핵심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류를 최소화하세요. 설탕, 액상과당, 달달한 음료들, 정제탄수화물. 이게 혈당 사이클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끊지 않으면 식사량을 줄여도 계속 당겨요. 당질 자체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지기에는 당류만 빼면 나머지는 활동량에 맞게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세요. 근육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져요. 똑같이 먹어도 체지방으로 덜 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두부, 콩, 생선, 새우 등 해산물, 그리고 닭, 돼지, 소 등 육류고기 기본으로 하고 체중을 하루 단백질 목표로 잡으세요. 60kg면 60g. 이게 기본이에요. 세 번째,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지 마세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포화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저장으로 밀려요. 탄수화물로 인슐린을 높이고 거기에 지방까지 더해지면 이게 가장 살찌는 조합이에요. 삼겹살 먹고 싶은 날은 밥을 그냥 줄이세요. 이게 살찌는 조합을 끊는 3번째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다이어트는 뺐다고 다가 아니에요. 체중 감량 끝난 뒤에 3개월이 더 중요해요. 빠진 몸을 유지하려면 몸이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해야 하거든요.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야 체질로 자리 잡혀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요요를 막느냐 안 막느냐를 결정해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요요가 오는 이유는 몸이 바뀐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서예요. 폭식이 오는 이유는 굶어서이기도 하지만 단 음식으로 만들어진 혈당 사이클이 가짜 식욕을 만들어서예요. 이걸 막으려면 의지를 더 잡는 게 아니에요. 몸의 기준점 자체를 바꾸셔야 해요. 당류를 끊고 내 활동에 맞는 식사량을 배우고 그 상태를 3개월 유지하면 몸이 그걸 정상으로 학습해요. 그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개선이고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세트 포인트의 변화예요. 9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결론은 이거예요. 안 빠지는 살은 없어요. 빠지는 몸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